오늘 막 뿌리고 다니던 시기에 이 앨범에는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안녕하세요. K-POP 포커스 시간입니다. 저는 김윤아고요. 저는 하박국입니다. 이번 주에도 픽이 아닌 포커스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좀 화제작이었고 예. 앨범이 나오자마자 저희 둘 다 좀 흥분하면서 들었던 앨범이기는 한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또 들으면 들어볼수록 포커스로 가는 게 낫겠다. 예. 좀 화제작, 문제작으로 다루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번 주 포커스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유키카의 서울 여자입니다. 굉장한 제목이었죠? 이게 그리고 또 영어 제목을 네, 소울 레이디. 유키카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유키카는 이제 활동명만 유키카인 게 아니라 본명이 유키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테라모토 유키카, 일본 아티스트고요. 10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모델이나 성우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어서 나름대로 팬층이 좀 있었던 인물이고요. 또 이후에 국내에서는 리얼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됐었고 또 이후로는 또 눈물 없이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설마? 네, 아니, 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JTBC에서 했었던 이제 믹스9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유키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게 된 활동이었죠. 그게 한 2016년, 17년 요 즈음에 유키카 씨의 활동들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키카라는 활동명을 갖고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에 발표를 했었던 첫 싱글 네온이었습니다. 참고로 유키카가 계약한 레이블은 STN이라고 빠삐놈이라는 굉장히 많은 음악들을 매시업한 음악이 유행했던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자면은 묘한 일렉트릭 바울의 전 버전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차리신 제작사입니다. 원래 주로 하시는 일은 게임 음악 네, 주로 맞아요.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유키카의 앨범 서울 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저는 앨범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서울 여자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었던 때 인상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본 순간 제 마음속에선 솔직히 이건 픽이다 했어요.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는 디지페디가 또 그렇습니다. 그랬죠. 특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일본의 80년대에 코카콜라 광고들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죠. 일본의 버블 경제를 그쵸. 상징하는 영상이죠. 뭐 돈을 막 뿌리고 다니던 시기에 정말 전형적인 그런 영상의 느낌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엄청나게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야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 그 버스 정류장 중앙차선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있는 막 20차선 정도 되어 있는 버스 차선들 있잖아요. 솔직히 정말 웬만한 도시에서 온 외국인들도 좀 낯설게 여겨질 법한 정류장인데 뭐 그런 장면들이랄지 혹은 한강 다리에 유키카를 영상처럼 뭔가 투영을 시켜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풍의 시티팝이라면 시티팝인데 좀 더 도시의 밤의 느낌을 살린 그런 좀 다양한 영상미들을 뮤직비디오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와 이 서울여자라고 하는 곡이 딱 매칭이 되는 순간 이건 정말 오타쿠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앨범을 듣고서 좀 호들갑을 떨면서 트위터에다 글을 썼어요. 그래? 지금은 약간 후회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가 이 앨범을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다만 이 앨범에는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 노래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인트로가 From Haneda to 김포죠.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앨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노래는 그 네온의 스트링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쓰고 뭐 있고요. 공항의 어떤 소음들 이런 것들이 깔리죠. 솔직히 이 앨범은 컨셉
컨셉을 위한 컨셉에 의한 컨셉의 앨범이에요. 맞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인트로곡에서부터 마지막에 이제 뭐 딜레이 되는 그 트랙까지 완전히 뭐 컨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토리가 있는 맞아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앨범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몰입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에 몰입을 할수록 되게 좀 불편함이 느껴져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마음인 거죠, 지금. 이게 사실은 중간에 이 불편함을 정말 폭발시키는 트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루드인데 친구가 필요해. 유키카가 자신의 한국인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빠는 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가 너무 선명해지는 거죠. 유키카는 한국에 굉장히 불성실한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인정하는 한일 커플의 나레이션은 초난강밖에 없거든요. 그랬구나. 무서운 그물이 꿨구나. 전 정말 그 이상도 이하도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사실 근데 이게 앨범의 타겟층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스토리텔링이긴 해요. 유키카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게임을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러니까 김리나 씨 같은 분들이 하셨던 그런 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유키카라고 합니다. 게임에 대해 얘기를 할까요? 게임을 좋아하는 남성분들 중에 유키카의 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남성분들이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든 건데 그리고 나만 했어? 너도 했잖아. 같이 했잖아. 그러면 저는 더 싫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타겟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수도 있고 앨범이 자연스럽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이 앨범의 스토리는 그냥 음악으로 만든 미연시예요. 실제로는 이뤄질 수 없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어떤 소구층이 있는지에 대한 약간 귀납적 사고보다 그냥 딱 단순하게 이 앨범의 컨셉을 봤을 때의 그릇되었다고 생각한 점이 있었거든요. 2020년에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서 이영 만리로 왔다가 사랑의 슬픔에 치여서 뭔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여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잘 만든 노래들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아쉬웠던 게 일본의 젊은이인 유키카가 서울에 대한 환상과 로망을 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일본의 7, 80년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시티팝 계열의 음악을 레트로한 음악을 들려준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소재였던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도 뭔가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K-팝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동아시아의 문화의 흐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정말 그냥 납작하게 나는 사랑하는 한국 남자가 있어서 막 서울에 와서 서울 여자가 되고 싶고 막 예쁘고 단순히 그냥 이런 이야기로만 소비를 해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거든요. 특히나 곡들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몇백 배는 더 아쉬웠었어요. 그리고 앨범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사운드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어떤 곡은 되게 막 고음이 선명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요즘 사운드인데 어떤 곡은 너무 또 옛날 사운드. 특히 ST님이 프로듀스한 트랙들이 그런데 만약에 의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거나 저희가 앨범으로 듣잖아요. 그런 곡이 중간 사이에 껴있으면은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뭔가 절충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앨범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면이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 서사만 없었으면 기승전결을 멋지게 만든 앨범이 정말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응원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기승전결을 장황한 세계관이나 뭐 부담스러운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노래들로 만든 게 저에게는 되게 또 신선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앨범을 ST님이 감독이고 축구라고 치면은 일단은 굉장히 선수들을 잘 뽑았어요. 그쵸. 이 작곡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그런 약간의 J-팝적 감성을 이해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오레오, 모스피, 모노트리. 모노트리는 아예 그냥 뽕을 뽑았죠. 모노트리는 이제 나의 밭을 찾았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노트리의 뭐 추대감과 모스픽이 함께한 아이필러브 같은 이런 트랙 같은 경우 사실 처음 듣자마자 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되게 저희 또래라면은 한 번쯤 들어봤던 J-팝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재현하고 있는 트랙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예. 말랑말랑하고 좀 포근포근한 느낌도 잘 살아있는 예. 그런 예. 트랙이죠. 서울 여자는 그거보다 좀 곡의 사운드가 좀 그 전의 곡에 비해 선명하지 않고 옛날 사운드 같은데 그래서 또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멜로디 같은 면에서는 90년대 J-팝과 한국의 가요를 정말 절묘하게 섞어놓은 포인트가 있어요. 90년대에 서울과 도쿄에서 어딘가에서는 들렸을 법한 그런 아주 익숙한 팝의 느낌이 너무너무 잘 살아있는 곡이라 저는 네. 앨범에서도 사실 베스트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서울 여자에서 네. 제일 반한 부분은 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편곡도 좋고 곡도 좋고 다 좋은데 유키카의 보컬이 정말 사실 예. 유키카 씨는 저는 언제나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예. 이 컨셉을 뭐 자신이 원했을 수도 있지만 프로듀서나 작곡가들이 훨씬 더 원하는 컨셉이었을 테고 그거를 자신이 소화를 해야 되는 건데 소화력 1등 두 번째 발음 1등 예. 정말 저는 음반 이번에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발매됐었던 뭐 네온이나 좋아하고 있어요 같은 트랙들에서도 늘 놀랐지만 저보다 발음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저는 감탄이다. 저는 보컬 디렉팅을 되게 잘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곡의 작사와 보컬 디렉팅 그리고 추가 탑라인에 최영경이라는 분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아마 이분이 되게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측을 해봅니다. 이외에 그러면 혹시 뭐 좋아하시는 곡이나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리 일단은 공개가 되었던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 이게 90년대 사운드의 소스를 가져다가 만든 트랙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렇다고 또 전형적인 또 90년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트랙이 또 아니기도 하고 맞아. 중간에 나온 합창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곡을 굉장히 좀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앨범에 실린 곡들이 기본적으로 다 시티팝이든 90년대 팝이든 그거를 하는 순간 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정말로 그 시절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재현을 하면서도 현대적인 부분들을 잘 녹여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들이 사실 이 앨범에 있는 곡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앨범에 참여한 작곡가들은 방금 박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시대의 음악들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곡을 만드는데도 그 시대를 요걸 요렇게 카피해보고 뭐 요걸 요렇게 해보고 이런 느낌보다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막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리스펙트와 열망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음악적인 어떤 순수함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런 순수함이 또 유키카 씨의 어떤 순수한 부분과 일치가 되면서 좀 기분 좋게 곡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네. 유나 씨가 좋아하는 곡을 맞춰볼게요. 그늘. 맞췄죠, 제가?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앨범에 사실 좋은 곡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아나조나 네온이나 다 정말 좋은 곡들인데 서울 여자는 차치하고 그 곡은 이제 워낙 이제 빠빵하기 위해서 나온 트랙이고 그늘은 저 듣는 순간 황현님 이러지 마세요 같은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울지 마세요. 정말 울고 싶은데 헤어져 나는 몹시 나쁜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이미 많긴 하더라고요. 그 강수지 씨와 윤상 씨가 9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시절들이 있어요. 저는 흩어진 나날들을 필두로 해서 약간 그 미디엄 템포가 들어가 있는 발라드 곡들, 강수지 씨의 그런 곡들의 느낌이 너무 살아있는 곡이라 또 황현님이 워낙에 그런 약간 윤상 느낌의 요 그 애수진 멜로디와 분위기를 참 잘 재현하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그만하세요 같은 느낌으로 들으면서 그만 이 상하면 제가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같은 느낌으로 이 곡을 정말 가슴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앨범에서 거의 유일하게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곡이에요. 또 앨범 안에서 이색적인 느낌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노래였습니다.
저희가 뭐 뉴트로, 레트로, 시티팝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 네. 이미 그 단어를 쓰는 순간 되게 납작한 이미지 속에 갇히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 앨범은 제연만 볼 때 해상도가 되게 굉장히 선명해요. 그러니까 비디오 킬드 라디오스타 같은 트랙을 최근에 4K로 다시 만들곤 하잖아요. 원래는 한 해상도가 280p 정도였을 고기요를 4K로 이렇게 다시 재현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컬러로 색칠까지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지만 그때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레트로가 탄생을 한 건데, 게다가 곡 스타일도 시티팝도 있고 90년대 가요도 있고 맞아요. 예, 윤상도 있고 네네네. 예, 90년대 뭐 소울 같은 그런 트랙들도 있고 굉장히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고 유키카 역시 그런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을 굉장히 잘 소화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앨범을 굉장히 좀 픽을 하고 싶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 때문에 아쉽게도 픽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끗 차이거든요. 예. 정말 뭐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뭐 인터루드만 어떻게 좀 수정이 맞아요. 사실은 된다거나 그 곡만 없었어도 사실은 되게 좀 저는 편하게 들을 수 있었을 네, 텐데. 전반적인 인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고 예. 한두 곡 정도 에너지 넘치는 유키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이 들어갔어도 훨씬 더 좀 폭넓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앨범이라고 생각을 예. 해서 계속 좀 들으면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이나 아쉬움이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번 주에 서울여자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앨범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예. 앨범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또 그것을 행하는 뭐 주체들, 그런 작곡가, 가수, 프로듀서 모두가 이 시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똘똘 예. 뭉쳐있다는 생각이 들으면 예. 들을수록 참 드는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키카의 서울여자 이번 주 K-팝핑의 포커스 앨범으로 함께 해봤고요. 아쉬움이 저희가 또 좋아했던 시대의 음악이라 더 많이 들었던 예. 앨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속 마음에 좀 아쉬움을 품고 포커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팝핑 포커스. 지금까지 저는 하박구. 김윤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언제나 힘이 됩니다. K-팝핑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